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시조 3편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뭐 이렇게 내용도, 들어가 있는 내용도 고전 문학들이고, 문법도 고전 문법에 관계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 풀면서 공부 열심히 해놓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요. 1번, 가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절을 형성하였다 그랬는데, 상징적 시어, 대나무 나오죠, 대나무. 대나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 그런 내용 나와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였다. 눈 속에 푸르구나. 그래서 눈이라는 하얀색과 그 다음에 대나무의 푸른색의 색채 대비 잘 나와 있지요. 맞고요. 3번,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님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었다 그랬는데, 의인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쓰인 부분이 있나요? 나의 황진이 시조에서 특별히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는 대상의 모습을 희화하여 두터비를 희화화했죠. 두터비를 탐관오리로 그 표현된 두꺼비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서 희화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화자가 바뀌는 구조를 통해 표현의 의도를 반대로 나타내었다.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화자가 바뀌죠? 두꺼비로 바뀌었는데, 두꺼비가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꺼비의 그 모습을 더 이제 풍자적으로 잘 나타낸 그런 표현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3번이었어요.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시는 원천석의 그 절개, 지조를 나타낸 그런 시조였죠. 그 다음에 1번부터 선택지 볼게요. 초장에서는 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장의 눈은 대를 휘게 하는 실현고난의 의미 맞지요? 여기에서의 눈은 실현고난의 의미였습니다. 중장의 절, 굽을 절이면 절개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절개는 대나무의 속성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종장의 너뿐인가 하노라. 요 너는 대나무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화자의 성찰적, 반성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대나무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찬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성찰적, 반성적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종장에서는 화자는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3번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았으래. 새 한 구절. 아주 추운 겨울 속에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 어떤 실현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하는 걸 대나무라고 찾을 수 있는데, 가 본문에서 그대로 찾았으면 대라는 표현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4번 바로 넘어갈게요.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태어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여기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표현들이 의태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의태어는 똑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리듬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랬는데, 동짓달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 잘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른이는 오신 날 밤 둘이 굉장히 의미상 반대되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했다라는 게 이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시간,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랐다 붙였다가 막 이러잖아, 그지? 그 다음에 5번, 계절의 흐름을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아니네. 특별히 계절의 흐름이 막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화자의 정서가 변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 님이 부재한 상황. 그래서 님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지. 님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님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서 어른님 오신 날 밤
그 자기가 잘라낸 시간을 펴갖고 붙이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겨울밤에 정드님을 떠올리며 애틋한 정을 느끼고 있는 시조 맞고요. 님이 없는 날의 시간을 보관했다가 있는 날 꺼내 쓰기를 바라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다음은 가와 나랑 비교한 다의 형식상 특징. 가, 나는 평시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를 묶으면 평시조와 다의 사설시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형식상 특징을 한번 여기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다는 가, 나와 같이 3장, 초장, 중장, 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3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는 어느 장이 길어졌어요? 중장이 길어졌지? 중장이 길어진 형태로 가나보다 자유로운 형식이다. 그래서 평민들이 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반들이 쓴 평시조에 비해서 형식이 많이 늘어지고 길어지고 자유로워지더라. 평민들은 이렇게 형식을 딱딱 맞추는 걸 잘 못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6번에 중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7번 내려갈게요. 다와 같은 갈래 지금 방금 설명했는데 사설시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로 조선 후기 맞지?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 얘들아 평민들은 이렇게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얘기 했었네 위에서 그치? 서민의식의 성장이 창작의 밑바탕이 돼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평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꼼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해악성, 해악과 풍자가 많이 담겨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밖에 없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8번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터비는 부패한 지배계층 맞죠? 탐과 놀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파리는 두터비와 백송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하층관리라는 말이 잘못됐네. 파리는 그냥 힘없는 백성을 맨날 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표현한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송골은 두터비가 두려워하는 존재, 그래서 중앙관리, 암행어사 출도요 이럴 때 암행어사 같은 걸 의미한다고 했고요. 4번 가슴이 금직하여 풀떡 뛰어 내놨다가 에서는 두터비의 이중적 면모. 자기가 백성을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있다가 백송골 보고 막 무서워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네요.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모처럼 날랜 내일 시망정 에어질 뻔하게라. 이거는 마침 내가 날랬기에 망정이지 멍들 뻔했구나 이러면서 두터비가 자기 독백을 하는 건데 자기 합류하는 모습 맞지요. 그래서 3, 4, 5번 다 맞고 2번이 답입니다. 9번 제가 미리 좀 써놨어요. 다의 종장에 드러난 두터비의 태도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 가렴주구란 가혹하게 착취를 해서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뜻이고요. 견강부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호가호위는 남의 위세를 빌려서 막 떵떵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뜻이고요. 약육강식은 약한 게 강한 것에게 먹힌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장성세는 뭐 이렇게 속이 비었는데 소리만 요란한 경우,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여서 지금 마지막 종장에서 두터비가 자기 잘난 척은 하지만 사실 그건 그 두터비의 행동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쨌든 허세를 부리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작품을 평가한 결과를 표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내 볼게요. 작품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작품의 의도, 내용, 표현 등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주관을 넣어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괜찮죠.
작품에 대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하면 좋겠고요. 작품의 평가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함축적 표현. 얘들아, 함축적인 건 시에서 사용된 표현이야. 내용이 명확하겠니? 아니지. 여러 가지 막 비유적인, 함축적인 표현이 나오면 내용이 명확해질 수가 없습니다. 5번 작품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갈래의 형식을 빌려 재창작하는, 우리가 소설을 읽고 나서 시로 다시 재창작해본다든지, 시를 읽고 나서 그것과 관련되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소설로 재창작해본다든지 이런 활동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다의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한데 틀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가,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눈이 쌓여 휘어진 대나무의 모습을 영상에 담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가,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유지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모습 좋네요. 그 다음에 3번 나, 동짓달 밤, 임에 대한 그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나, 님이 돌아오기를 빌며 님을 위한 이불을 만들고 있는 화자의 모습. 얘들아, 여기 중장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거는 그 시간대를 그냥 잘 놔뒀다가 뭐 이런 뜻이지, 이불을 만들고 있는 뭐 이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다는 파리를 입에 물고 있는 두꺼비가 백송꼴을 보고 놀라 도망치다 넘어지는 모습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시조는 3장으로 구성되며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음절. 그죠? 시조에 지켜야 할 규칙이고요. 3번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시조의 작자층이 소멸은 얘들아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점 확대가 된 거겠지. 그지? 평민들한테까지 확대되어서 쓰였다. 평민에게까지 확대됐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작자층이 없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네. 그 다음에 4번 엄격한 형식미를 추구하던 것에서, 그치, 초반에는 형식을 딱딱 잘 지켰는데 후반에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변하게 된 거 맞습니다. 사설시조가 나왔죠. 5번 유교적 이념을 노래하던 것에서 남녀 간의 사랑, 현실 풍자. 그렇지, 뭐 고려 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유교적 이념에 관련된 그런 시조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아까 위에서 한번 얘기했고요.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대나무를 의인화한 그런 표현이 있었고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시선이 이동한 표현이 있었나요? 그런 표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눈 속에 풀겠느냐 뭐 이런 거 서리법 사용했습니다. 5번 자연물의 속성으로부터 특정한 가치를 유추해낸다.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지조, 절개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잘 연결해서 썼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식이 유사한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래요. 이건 우탁의 시조인데요. 고려 말에 우탁의 탈로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뭔가 이렇게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점점 늙어가는 그런 그 상황을, 뭐 늙음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시조였습니다. 여기서 늙는 길은 뭐 늙어가는 어떤 세월을 의미하는 말일 테고, 백발은 뭐야? 하얀 머리니까 늙는 것에 대한 늙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지? 추상적인 어떤 늙어가는 세월을 가시로 막을 수가 없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뭐. 그 다음에 늙어가는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눈에 보여야 막대로 치지, 그치? 이것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좀 구체적인 어떤 사물처럼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자, 그러면 나에서는 어떤 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구체적,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냐? 사실 나의 전체에 다 나오거든요. 밤에 허리를 베서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고 펴리라. 근데 여기서 뭐 한 부분만 쓰라고 한 것 같으니까 그냥 초장 부분만 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장 부분만 쭉 써놓으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동짓달 긴긴 밤을 그 중간 허리를 잘라내서 라는 그런 의미였으니까 그 부분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찾아 쓰세요. 전 그냥 초장이라고 써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15번 다에 반영된 사회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다에서는요 한번 찾아봅시다. 파리를 통해 당시 지배층에게 고통받았던 백성의 모습, 그치? 힘없는 백성의 모습이 파리에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두터비를 통해 당시 지배계층의 횡포와 부정부패의 심각성, 탐관오리들이 막 재물을 축적해놓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해놓고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있었습니다. 3번 두터비에 대한 풍자를 통해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성행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사설시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백성꼴을 대하는 두터비의 태도를 통해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구는 당대 권력층의 행태, 그치? 약한 자는 괴롭히고 약한 자에게는 마구 횡포를 부리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백성꼴을 통해 약자를 위해 두터비와 같은 중간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고위 권력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진짜로 약자를 위해 감시를 하려고 그랬던 건지 어쩐 건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 시조를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것도 그냥 맞다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5번을 답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백송골이 그런 역할을 이 시조에서는 했네요. 자, 16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비유를 통해 인간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두터비, 파리, 백송골 이런 것들이 다 비유죠. 그 다음에 2번 시적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적 대상이 두꺼비입니다. 두터비라고 나왔던 거니까 두터비 부정적 맞죠?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사설시조는 아무래도 평시조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을 갖추고 있다. 종장에 나타나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골개미를 느낄 수가 있다. 웃음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사회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골개미가 그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5번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삶의 태도, 뭐 딱히 순응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답은 5번. 17번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망매가라는 향가 다 교과서에서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망매가라는 향가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혈육의 죽음을 제재로 삼고 있다. 누이 동생의 죽음이 중심 소재였죠. 그러니까 추모적이고 애상적 분위기 당연하고요.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딱히 여기 소재와 어떤 일체감 나타낸 표현은 없었어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한 가지에 나고 뭐 이럴 때 그 한 가지가 같은 부모를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이런 거 나와 있었고요. 정제되고 세련된 기교를 통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낙구의 감탄사 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시상을 전환시키면서 그 이전에 나왔던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불교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라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42, 3단 구성 맞지요? 19체향가는 이렇게 나뉩니다. 1에서 4고 첫 번째 부분인데요. 누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이 잘 나타난 부분이고요. 5에서 8구 두 번째 부분이죠. 누이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삶의 무상함에 대한 고뇌, 인생 무상을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서 어떤 시상이 이제 나타나면 중반에서 그 시상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걸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전환시켜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9에서 19에서는 슬픔을 극복하고 승화하는 모습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 시상 제시, 확장, 전환 및 마무리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까진 맞아, 얘들아. 근데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는 작품 전개의 반전이 아니라 그냥 시적 상황을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반전이랑 전환은 완전 의미상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기역 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 부분은요. 대나무, 절개를 지키는 충신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님이 부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그치? 자기의 외로운 시간대를 잘라내고 싶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디귿은 두엄 아래 자빠지겠고 그래서 두꺼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 맞고요. 리을 모처라 날렛낼 시망적 애얼질 뻔하게라. 화자의 전환을 통해 두꺼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잘 풍자해내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음 화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얘들아 마지막 두 줄을 그 향가에서 마지막 두 줄의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거 미음 부분은 그냥 감탄사 아만 나온 부분이거든. 이 부분은 그냥 위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상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지 요 아가 무슨 주제를 담았겠니. 그지? 요게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19채 향가의 형식적 전통이 시조에 이어졌다고 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조의 형식상 특징을 정리했대요. 자, 봅시다. 초장, 중장, 종장 3단계로 구성됐다라는 게 1에서 4행, 5에서 8행, 그 다음에 9에서 10행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에 영향을 줬죠. 그 다음에 보통은 종장의 첫머리에 뭐가 들어갔었어? 초반엔 감탄사가 들어갔었지. 이 감탄사가 나중엔 그냥 삼음절로 되어 있었는데 초반에는 감탄사로 되어 있었어요. 시조도. 그래서 낙구에 낙구 첫머리가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또 영향을 미쳐서 종장 첫머리를 감탄사로 표현해내는 그런 부분이 시조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19채 향가가 시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조 3편의 형성평가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